자, 국어 지문을 잘 읽었고요. 요 문제를 보면 이제 약간의 뭐 귀여운 오타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쉼표가 아니라 쉼표겠죠, 그렇지? 자, 일단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죠. 보세요. 이거는 기억은요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컴마라고 하지만 쉼표죠. 시에서 쉼표가 자주 나타나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시니까 운율이니까 호흡 조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호흡 조절을 하면 감정이 절제됩니다. 차분해지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선생님이 우리 힙스타를 막 귀찮게 했어. 그랬더니 힙스타가 막 선생님한테 뜨자고 할 수는 없고 현준이한테 야 선생님하고 와 그랬더니 현준이가 듣기 싫어서 야 좀 천천히 숨 쉬면서 말해 하면 이제 선생님 욕하고 쉼표 선생님 욕하고 쉼표 그럼 아까보다는 감정은 절제됐죠. 그렇지? 차분해진 어조. 소설에서는요 어떤지 봅시다. 쉼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끊고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쉼표 빈번하게 사용한 거 맞지? 맞죠? 잦은 쉼표, 빈번한 쉼표 사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는 우리가 그 글을 읽는 독자인데 독자가 인물의 의식 이런 것도 이제 고3이니까 잘 챙겨봅시다. 의식과 같은 말이 심리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정서 같은 말이 내면 물론 사전을 찾으면 이 심리, 정서, 내면은 사전적 정의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고 이 개념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전적 정의보다는 개념적 정의로 봤을 때 얘네들은 뭐 하나 다를 게 없는 같은 단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 서술한다라고 할 때 내면 의식의 흐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 반복이야. 내면 의식 정서적 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심리적인 의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각각의 내 단어는 같아요. 그러면 아까 시에서 쉼표를 하게 되면 진정하게 되죠. 진정을 뭘로 해? 몸으로 해? 마음으로 하죠. 일단 쉼표는 말 그대로 심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인물의 의식에 대한 서술에 어떤 식으로 주목할지는 몰라. 빡쳐서 주목할지, 차분하게 주목할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주목할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어디다 써놔도 맞는 말이야. 소설 본문에 쉼표가 빈번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잦은 쉼표의 사용, 쉼표의 빈번한 사용은 일단 그 사람, 그 말을 한 사람, 일단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긴 하지만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소설가 구보 코스프레 했죠. 그래서 1인칭인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 서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인칭 주인공처럼 서술을 하다 보니 그 인물의 심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쉼표를 왜 사용했지? 심리가 뭐지 이렇게 집중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도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그럼 기억은 맞아. 진짜 문학 개념 전혀 모르면 5개 중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알았다. 그러면 일단 뭘 지워야 돼? 2번 지우고 4번 지우고 5번 지우는 거야. 이거 하나만 알면 오지선다가 OX가 됩니다. 여기서 찍어도 되겠다 해서 맞추면 50%고요. 틀리면 바보죠. 이걸 지워놓고 여기서 틀리면.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센스겠지만 미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맞겠죠. 시험 때는 뭐야? 그러면 디귿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디귿 여부를 판별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험 시간이 아니잖아. 전 그래서 다 할 거예요. 다. 귀찮지만
마음의 소리였는데 갈등이 고조되는 사건을 끊고요. 일단 이 소설은요. 갈등이 고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전혀 없진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모르겠다. 심리적 방황이기 때문에 일단 갈등에 대한 문학 개념적 정의를 한 번 더 내려보죠. 선생님 버전으로. 갈등은요. 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다 갈등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 바가 있죠. 지금 봐봐. 선생님이 약간 초췌한 모습이긴 한데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많이 아팠었다가 그나마 좀 살만해진 거야. 목소리도 좀 이상해졌잖아. 그렇지? 그 하도 그 건조한 데서 오랫동안 수업하니까 막 목이 짝짝 붓고 막 그랬었어요. 게다가 이제 오한도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얘기 안 해서 몰랐죠. 근데 내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난 갈등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이런 갈등을 내적 갈등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힙스타 막 괴롭혔는데 힙스타가 싫어서 현준이한테 선생님 뒷담화를 막 해. 이거 외적 갈등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갈등은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다 갈등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아니려면 퍼펙트 월드여야 해요.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나 또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딱히 없는 건 아닌데 소설 전부를 우리가 읽은 건 아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고조되지 않아서 일단 틀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중요한 기억으로 또 올라가 볼게. 의식을, 심리를, 내면을, 정서를 쭉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걸 소개한 바가 있었죠? 의식의 흐름 기법 서술이 가능하려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나면 돼요. 내가 수빈이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나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서술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겁니다. 나를 아는 건 신이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신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려면 의식의 흐름급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1인칭 주인공이거나 또는 이것도 잘 들어봐. 지난번에 얘기 요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인데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면은 안 돼요. 봐봐. 나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이 소설 진행 공간이야. 근데 나는 소설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다 아는 전지적인 위치에서 바깥에 있는 독자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 수빈이는 놀러 가고 있어. 수빈이가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 근데 유나가 도착하지 않았어. 수빈이는 짜증났어. 라고 해서 수빈이의 심리를 건드렸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서술자가 전지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짜증났어 라는 한마디로 의식을 흘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인물의 정서를 언급한 것일 뿐이야. 짜증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심리를 그때부터 확장하고 늘려나가는 거, 분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생각, 의식, 내면, 정서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맞는데 제한적으로. 다 알지만 그 다 아는 것을 다 무시하고 수빈이 코스프레를 해버리면 돼요. 그것을 문학 개념 용어로 뭐라고 그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00% 만나. 일단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돼요. 게다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100%죠, 이건. 놀랄 것도 없어요. 시험지 보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풀면 돼요. 지난번에 얘기 안 한 거 합니다. 잘 봐봐. 이거는 십몇 년 전에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또다시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주목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의식을 흘릴 수 있고요. 얘도 의식을 흘릴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기준 요소를 뿅 갖다 올게요. 내가 내 의식을 흘려요. 자, 봐봐. 내가 등장인물이야. 나는 고향에 가보고 싶다. 고향에는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슈퍼마켓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하겠지? 아, 맞아. 그때 그 친구는 나를 싫어했었어. 그 친구가 나를 만나줄까? 그러면 어때? 내 마음이지. 근데 그 방앗간 할머니는 잘 계실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돌아가셨겠지. 아, 그런데 저길 가보고 싶다.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막 불규칙적이지만 내 심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서술했어. 자, 같은 내용 다른 버전을 해볼게. 그는 고향에 도달했다. 그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고향이었다. 친구들이 잘 있는지 먼저 궁금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한 친구를 떠올리자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싫어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부르기가 망설여졌다. 우측을 두니 과거에 자신에게 사탕을 자주 주었던 방앗간 할머니가 생각났다. 근데 시간을 보니 세월이 많이 흘러 돌아가셨을 것만 같다. 절로 가보니까 또 그러니까 즐겨 다녔던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 뭐 하면 비슷한 아까랑 내가 똑같이 복붙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똑같죠. 읽는 독자는 안동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나 똑같이 두 개를 보면 느끼겠죠. 하지만 뭐가 더 신뢰성이 높을까? 그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뢰성은 얘가 더 높아요. 이거를 내더라니까요. 과거에. 그럼 제가 또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봐봐. 똑같이 인물의 심리, 의식, 정서, 내면을 서술할 수 있으나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신뢰성. 근데 여기서 또 좀 부족한 게 있다. 봐라. 1인칭 주인공 시점 버전으로 서술을 해도 신뢰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가 애면 돼요. 아이면 돼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하면 신뢰성은 또 떨어집니다. 뭐보다 떨어지냐면 얘보다도 떨어져요. 왜냐면 애새끼가 뭘 알아. 대표적으로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박옥희이고요. 금년 6살 난 계집아이입니다.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대요. 저는 뭐 유복녀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서술해. 그러다가 아빠 친구라고 하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사랑방에 오게 됐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아빠 생각을 나서 그런지 아저씨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해. 그리고 오키는 모르지만 엄마와 아저씨는 엄청 썸을 타죠. 두둥. 소설에 안 나왔지만 진짜 알게 뭐야. 남녀 간의 일이란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오키 너는 뭐가 가장 좋으니? 난 달걀. 엄마 아저씨 나도 달걀 좋아한다니까 아저씨 달걀 좋아한대.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 달걀까지 챙겨줍니다. 뭐 그런 거 해요. 기억나죠? 읽은 사람들? 더 웃긴 거. 오키는 이번 주말에 뭐해? 난 엄마랑 예배당 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저씨도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같이 가요. 교회. 저는 엄마랑 예배당 한가운데 부분에 앉아있었고 아저씨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왜 자꾸 불안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화가 났나?
아저씨 쪽을 보니까 아저씨도 저희 쪽을 우리 쪽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아저씨랑 우리 엄마는 왜 서로만 보면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읽는 우리도 그 말 믿겠니? 그 애새끼 말을 믿겠냐고요. 엄마랑 아저씨는 미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찌릿찌릿하는데 정작 그 방해가 되는 애는 누구야? 그 6살 난 개주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독자들이 더 잘 알아. 서술자보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면을 연속으로 서술하는데도 그 서술자가 어린아이이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은,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왜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작품, 이러한 작품들을 꼭 만나게 돼요. 오키는 그러다가 끝난 건데,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그러다 끝난 건데요. 대부분의 소설은요,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회상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나의 소년 시절 등의 어린 과거를 쭉 서술하잖아? 그럼 그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된 서술은 믿을 수는 있고요. 그러면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중략하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여기에 발언을 A로 묶고 여기에 발언을 B로 묶어. 똑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식, 내면, 정서를 서술한 부분이야. 그래도 신뢰성은 뒤쪽에 높겠죠. 이렇게. 좀 책에 잡혀가니? 두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되면 아까 누가 얘기해줬죠? 심리 묘사 위주의 서술이 되겠죠. 심리 묘사 위주 서술이 되면 자연적으로 심리 묘사가 서술된 부분만큼은, 자, 요거 기출문제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연적 서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서술의 속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렇지. 느리다라는 말입니다. 서술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 학공에서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매번 대화를 기준으로 요약을 하면 대화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편이고, 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묘사를 하면 그 묘사는 대화, 실시간 대화보다도 서술 속도가 되게 느리구나. 이건 배워서 알겠다. 근데 그 말을 지연적 서술이라고 해요. 기출문제 다 뒤져봐. 검색해,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된 걸 검색해봐. 그럼 지연적 서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묘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다 보니 심리만 계속 줄줄줄줄 연속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실제로 그렇다. 선생님 모의고사 잘 봤어요. 그래 고생했다. 잘했어. 선생님 이번 모의고사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 소설이 잘 안 돼요. 어려웠어요. 너 지난번에 소설 잘했잖아. 와, 소설하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실력은 안 떨어져요. 잘못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많으면 소설은 쉬워요, 원래. 대화가 많으면 소설은 쉽습니다. 이해도 좋고. 왜 쉬울까? 현장감이 있어서 쉬워요. 근데 심리 묘사는 현장감이 없어요. 마음속, 머릿속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거를 비논리적으로 또는 비약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그러한 소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래서 소설을 못하나 봐요. 저 소설 엄청 잘해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 소설은 대화 위주였어요. 이번 소설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정답률, 오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인과적일 수가 없어요. 비논리적인. 인과는 논리적인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거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거다라는 인과적 서술 방식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는 거 안 돼요. 어차피 안 됐지만. 자,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추정의 표현은요. 뭐뭐인지 모른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기억날 거예요. 뭐뭐인지 모른다. 뭐뭐일 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조금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추측성 발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좀 낯설었어요. 이거를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도 하는구나. 같은 말인데 라고 했죠.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랑 설명할 때 추측성 발언. 얘들아 3인칭 전지적 적과 관찰자 시점이잖아. 그럼 다 아는데 왜 추측을 해? 다 알아야 되잖아. 전지적이니까. 왜 추측할 수밖에 없죠? 해당 인물을 코스프레 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했기 때문에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면 추측성 발언을 통해 타인에 관해 인물, 구보가 상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맞지 않아? 그러면 기억도 맞지만 디귿도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도 나머지 더 해볼게요. 리을을 보시면 인물이 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끊고 이거를 답도 아닌데 왜 하냐? 얘들아 다시 한번 칠판 보실까요? 어때? 신뢰성, 신빙성 이해했죠? 그치? 얘하고 다른 결로 그냥 봐봐. 잘 보셔야 돼요. 이 구보 갖다가 봐봐. 잘 보십시오. 유나야. 거기 잠실역 환승센터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것과 유나야. 수빈이가 나한테 그러던데 잠실역 내 솔직히 경험했던 얘기를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를 해줄게요. 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천지 알죠? 근데 8,000이 너희들 타봐서 알지? 약국이 여기 있고 8,002번에 이렇게 나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도 됩니다. 상상하니까 웃을 거야. 귀엽지 않았겠냐? 양복 입고 백팩을 입고 이렇게. 자, 상상했죠? 그런데 어느 이상한 할머니가 나는 귀에 뭘 끼고 있어서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뭐 소란스러운 건 나요. 어느 이상한 할머니가 줄 서 있는 여자들만 골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근데 그 할머니가 뒤에서 그걸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자들이 반항하기가 뭐하잖아. 강약약강이죠. 지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남자한테 하면은 저 터질 것 같으니까 연약한 여자나 학생, 그것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 대열에서 이렇게 서서 너희들은 신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 신천지 가서 교육을 처음 받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내가 6살 때부터 강의했으니까 내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김새도 이상하더라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난 신천지야. 이런 게 표정과 이런 게 다 가득해요. 그리고 몸에서는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난 또 이렇게 막 하길래 저는 또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속 노려봤죠. 그리고
막 연설하길래 이런 것 좀 했죠. 뭐 어떤 아저씨가 화가 나서 막 잡으러 가요. 저놈의 애팻네, 저놈의 할망구 막 그러면서 당신 애들 때문에 나 대한민국이 막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아저씨는 멀리 가지 못해요. 왠지 알아? 줄 서는 거잖아. 그 생각을 버스 안에서 한 거예요. 왜 저렇게 연약하고 이상하게 생긴 할머니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쾌감을 줬을까? 줄 선 게 아까워서 쫓아오지 못하겠네. 이거를 버스 안에 생각했어요. 와, 씨, 똑똑하네, 씨.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 그럼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줄 서는 게. 응징해야죠. 아니면 경찰서에 데려가거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윤아야,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걸 겪었어. 아, 그러셨어요? 자, 이게 A. 윤아야, 수빈이한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게요. 이게 B. 어느 게 더 신뢰성이 높을까? B입니다. 이럴 때는 또. 전에 들은 이야기는 신뢰성을 깔아요. 되게 헷갈리죠? 이게 그래서 문학 개념에서 몇 안 되는, 제가 아무리 봐도 생각하는 모순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타인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랬는데 그게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 1인칭 서술자가 신뢰성을 얻을 때는 그 1인칭 서술자의 마음, 심리, 내면, 의식을 서술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아요. 그걸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인칭 시점이라 할지라도 얘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든가 어떤 경험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래 높지 1인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들은 이야기를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들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이해됐죠? 지금 영상 작업을 조금 하려고 좀 늦게 되는데 수능 특강은 다 차례대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근데 틀리죠, 얘는. 인물 간의 갈등이 이거 뭐 틀리니까 얘도 뭐 따질 필요는 없고요. 미음 봐봐. 단어나 구조를 소제목처럼 처리함으로써 끊고요. 되게 독특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장면에 전환되는 부분을 눈알로 그러네, 장면이 바뀌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제도 되게 잘 낸 거야. 기억과 미음은 쉬워요. 그러면 얘를 확인하래. 디귿. 이런 식의 이제 출제자의 그렇게 조합 이런 게 있는 거죠. 1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었고요.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거야. 자, 기억. 자, 얘들아, 기억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남대문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니? 그리고 거기에서 서너 명의 옹송거리고 있는 지객꾼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니? 그럼 거기서 뭐야? 작은 소확행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 구보는 그 소확행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1번. 이동한 곳에서 구보가 목격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묘사돼요. 뭔가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지 했는데 본 거라고는 우울한 모습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거리가 멀다. 실패. 맞죠? 니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구보가 바라본 인물이 뭔가 신장병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죠. 얼굴에서 붓기를 좀 발견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자신의 나도 좀 위확장, 나도 좀 그런 게 좀 아플 텐데. 타인이 아파 보이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질병, 자신이 아파하는 걸 연결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병자에 대해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끊고요. 자신의 병증으로 이어진 구보의 연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의식의 흐름인 거예요. 만지니까 땡. 디귿. 바제도시병 환자라서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한 40살 돼 보이는 노동자의 겉모습 때문에 그 근처까지 굴러간 복숭아를 주우려다가 불쾌해 보이니 어때요? 줍는 거 포기했죠. 애 엄마가 들어 버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정결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타인의 외양에서 끊고요. 구보가 혐오를 느끼니? 젊은 애 엄마가 혐오를 느낀 거 아니야? 그래서 혐오를 느끼는 주체가 잘못되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작년 귀요미 시절의 버전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택지 구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는 되게 평범하고 노멀한 스타일입니다. 뭐냐? 지금 거리가 있다, 묘사되어 있다, 구보의 연상, 구보의 심리, 구보의 모습, 생각에 빠진 모습 이거죠. 모습, 생각, 모습. 이게 2번 문제 구성의 전체적 흐름이죠. 평가원 문제도 그래요. 그러면 딱 봐도 한 번에 3번은 안 보여요. 아까 1번 같은 거 볼까? 야, 기억과 미음은 그냥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대로 그냥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디귿이란다. 2번이나 4번이나 5번 보고 고민하는 애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 자체가 OX예요. OX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디귿 하나밖에 없는 거였던 거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평가원에서 요딴 식으로 내진 않아요. 고3들 있잖아. 얼마나 날고기는데. 너희들도 잘하지만 고3만 있니? 나 봐봐. 오늘도 수업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8002번 타고 온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서 나의 질문. 난 아직도 고민이 되거든요. 8002번 타고 여기 오려면 어디서 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게 맞지. 처음에는 거기 강남에서 여길 찍으니까 어쩔 때는 마석장터 청년도움센터 거기를 해주는데 어쩔 때는 창현초등학교로 알려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그 중간에 아무데나 그거 어디서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내려봤어요. 근데 버스를 가장 멀리 갔는데 마석장터에서 내리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이렉트면 그냥 한숨에 가겠는데 뭐 골목 식당 마당 지나서 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 식당 아줌마 되게 싫어요. 나 올 때마다. 이런 작은 집 앞마당 지나간다고. 빨리 가려고. 자, 그런 겁니다. 그때 걔네들 지금 현재 오전에 공부하는 애들은요. 거기 고3들도 와 있어요. 예비 고3들도. 오늘 뭐 우리는 계약 안 했지. 서울은 계약 살짝 했나 봐요. 며칠. 그래서 오늘 수업에 좀 빠졌던데 애들이 다 너희들 같은 거야. 난 가서 너희들 얘기하지. 야, 이 오징어 새끼들아. 그러죠. 나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너희들이야 뭐 1년 볼 친구들이지만 걔네도 1년 볼 애들이구나. 근데 걔네들은 그 예비고3은 볼 일이 없죠. 걔네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오롯한 재수생들이 남죠. 재수생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내가 아무리 일찍 내가 거기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면 6시 50분 정도에 도착하거든요. 빨리 가면. 그래도 와 있어. 애들이. 그래도 와서 공부해요. 재수생들이. 걔네들 엄청 파이팅 넘칩니다. 응? 그러면 이제 속으로 학공 애들은 자고 있겠지. 아니면 밤새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이제 자겠지. 전제보다 후자가 더 끔찍하지. 아니 뭐 이렇게 찔리는 거 있나 봐. 그러진 않고.
뭐라고? 미미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6시에. 자, 그러면 2번을 봐봐.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심리가 드러나 있다. 연상이 드러나 있다.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심리가 누구의 심리인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연상이면 누구의 연상인지에 대한 해당 행위의 주체를 뒤바꾸는 형태로 문제 많이 내요. 봐봐. 구보의 심리가 아니라 애엄마의 심리죠. 그러니까 봐봐.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다 그럴듯한데 어디에서 한두 단어만 바뀌는 거야. 한두 단어만 바뀌는 거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엄마만 들어가, 이거 대신 그 말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서술어의 주체를 잘 찾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리을도 해봅시다. 리을.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만 리을도. 리을은 어떤 거냐면 개찰구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단 말이죠. 관찰했잖아요. 황금 만능 시대 이런 거. 금광 시대 그러면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 와중에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거죠. 외향에 대한 정보만으로 관찰 대상의 직업을 판단해 보려는 구보의 모습. 맞잖아요. 이건 어려울 게 없었고요. 미음. 자, 뭐라 그래요? 교양 없는 이야기에 그래, 그래, 건성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서 속으로는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 이것을 언제든 내가 연구해봐야지라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모습. 맞죠? 맞으니까 땡. 자, 이제 3번 봅시다. 경성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 경성역이지만 경성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는 일단 뭐예요? 구체적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결과적으로 끊고 그래도 한날 그 희망을 걸고 가봤는데 됐어 안 됐어? 잘 안 됐죠. 구보의 기대를 배반한 장소. 맞아 안 맞아? 어떤 희망이라든가 어떤 기쁨, 작은 기쁨 하나 느끼지 못했죠. 2번. 구보가 관찰한 대상들에게 끊고요. 불쌍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지 않을까? 특히 누구야? 누구에 대한 연민이야? 거지야?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삭막한 군중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괜찮죠? 3번. 뭘까요?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부재하다. 맞죠? 필수적인 게 뭐야? 기차 몇 시에 떠나요? 이런 거죠. 정보, 최소한의 사실적 정보. 최소한의 말고는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경성역. 4번 볼까요? 구보가 끊고요. 얘 친구의 애인에게 호감을 느껴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지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 안 그래? 그냥 저 남자의 여친이 됐군. 이 정도로 끝났죠. 그러니까 그 얘 친구의 애인은요. 그냥 그랬군이라는 거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감정의 연장은 없습니다. 5번. 타인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이들로. 타인에 대한 불신의 태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얘 또한 맞는 거야.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4번. 자, 이게 소설가 구보 시리를 정리하는 문제가 될 듯한데, 자, 작년에 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치? 다 뜯어볼 거예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이렇게 해보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주인공인 구보는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내면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작가 박태원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의 결혼 걱정,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을 산책자처럼 배회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누리는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 행복을 좇는 일상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이다. 돈들해. 저렇게 상막해도 되겠어? 난 그런 거 싫어. 이런 거란 말이죠. 자, 1번. 자, 본문도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돼요. 전차에 탄 구보가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만, 대단하니? 그 본문 끌어댄 거예요. 양이 많다고 쫄지 마. 따옴표로 묶었다라는 것은 본문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냥 분량만 늘린 거야. 구보가 대체 어느 곳에 나의 행복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결국에는 어딘지 몰라서 그냥 어디에서 섣불리 내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거는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소설의 내용을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본문 영역이죠. 오른쪽은 얘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ABC와. 그러면 행복에 대한 그의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는 맞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어디에서 맞는지 봐봐. 행복에 대한 그의 탐색 어디 있어? A에 있어요? B에 있나요? B에 있나요? 행복을 좇는, 여기 있잖아요. 행복에 대한 그의 탐색. 말 바꿔볼까?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세속적이는 뭐든, 다른 하나는 행복에 대한 그의 세속적 탐색, 뭐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요, 행복에 대한 행복을 좇는 행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뭐야? 말바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C가 있고요. 아무리 봐도 얘랑 연결되는 거 맞죠? 맞으니까 안녕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2번. 대학병원에서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한계의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그 영역과 어디가 또 연결되나 봅시다. 구보가 세속적 행복을 위한 평범한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그건 나의 오늘 하루의 일일 수도 있겠다. 아, 그래. 행복하면 있겠지. 의미 부여한 거라고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이거. 역시 얘는 뭐야? 얘는 B랑 연결되어 있네요. 맞으니까 안녕. 3번.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려고 하다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는 구보의 모습에는, 이것도 판단의 영역 아니죠. 소설 창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가 박태원이 느낀 식민지 지식인의 울적한 내면 심리가 맞잖아요. 투영, 반영된 거다고요. 그럼 뭡니까? A랑 연결되어 있죠.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 무기력, 박태원, 분신. 맞으니까 안녕. 얘는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불쾌한 말투를 쓰며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는 사내와 만나서 새삼스러이 그 천할 얼굴을 쳐다보고 한 것을 보면 끊고요. 역시 판단의 영역 아님. 9번은 저 명품 좋아하는 새끼 저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 야,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 얘는 그냥 나왔네요. C랑 연결되죠. 맞으니까 안녕. 5번. 얘들아, 실제로 평가원 시험도 그냥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럼 연결하면 돼. 힘들어하지 마시란 얘기죠. 서정 시인조차 내 마음은 뭐 이렇게 내 마음을 노래하는 시마저도 금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황금광으로 나서는 일과 관련하여 구보가 그의 벗이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통해 끊고요.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지향이야? 그가 누구야 여기서? 구보잖아. 그럼 구보가 세속적 행복을 쫓아? 그럴듯하지만 또 역시 뭐야?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가 누구야? 누구야? 친구죠. 누구야? 서정시인이죠. 구보는 염증을 느끼죠. 그러면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야지 이 문제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라고 얘기했으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5번인 거야.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얘들아?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한가득이에요. 얘들아 글씨 크기 다르지 않냐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걸 한 페이지에 넣으려면 나도 뭐 이게 만지면서 이지랄 저지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넣는 거야. 분량이 엄청 많아. 너희들 봐봐. 반 페이지 넘게 장식했잖아요. 그치? 한 문제가. 근데 대단한 거는 뭐예요? 이거 하나에서 이거 하나. 이 글 하나 한 글자 때문에 바꾼 거라고요. 그럼 이제 너희들 모의고사를 보든 학교 시험을 보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잡히지 않니? 과연 그렇게 느낀 건 누구지? 그렇게 바라본 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한 건 누구지? 혹시 해당 행위의 주체를 바꾼 거 아니야? 해당 행위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소설의 사실은 내가 윤아에게 사과를 줬어요. 근데 그는 수빈이에게 사과를 주었던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 그럼 틀렸잖아. 그럼 그때 주체가 바뀐 거야? 객체가 바뀐 거잖아요. 누구에게니까 부사어잖아. 뭐야? 주체 이제 까먹었나 보네. 자, 좋아요. 자, 다 만나게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포천이문 합시다. 알겠지?